131회 전기 응용 기술사 기출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교시인데 교재에 없었던 문제는 이 문제와 그다음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교시가 10문제가 초이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었던 거고, 먼저 1번 문제는 KC에서 정하는 필해 설비인데 전기 응용이 그동안 필해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필해 설비 이 한 문제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게 되면 62305를 완전히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근에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필해 설비 전체를 업데이트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교재에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기존 교재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구동부에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또는 스텝 구동 관련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류한 안전장치였는데 문제에서는 전기적, 기계적, 건축적 안전장치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좀 분배해서 쓰면 되는 문제였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건축전기에서도 나왔는데 응용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시 출제될 확률은 낮지만 한 문제로만 정리를 해놓으면 뭔지만 알고 있으면 6, 7점을 그냥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로 업데이트를 좀 해놨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요 IG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업데이트를 해놨고 이런 문제는 지금 네 가지를 알고 있고 하나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이것도 IGCT라는 게 순서대로죠. 여기 지금 순서대로 발전한 순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 IGCT가 개발됐다는 것은 전력 스위칭 소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위칭 속도와 용량이죠. 얼마나 대전류를 흘릴 수 있냐라는 용량인데 당연히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전류 용량은 사리스타 레벨로 크게 하면서도 스위칭 소자는 IGBT 레벨로 IGBT 이상 레벨로 전개효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서 전개효과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스위칭 속도를 높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줄 스위칭 속도를 높이면서 용량을 크게 한 사리스타 계열로 용량을 크게 한 스위칭 소자로 최근에 적용이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6, 7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 엔코드 광학식 엔코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기존에 교재에서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지만 알면 6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코더 한 문제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재에 있는 것들은 따로 해설을 하지 않고 조금 응용해서 써야 되는 것들만 먼저 살펴보면 직류전동기의 원리, 동작 원리, 정유자형 DC 모터와 BLDC 모터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였고 직류전동기의 원리는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죠. 교재에 있는 거 그림 하나 딱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 정유자형 DC 모터와 BLDC 모터의 장단점인데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쓰면 되지만 조금 응용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유자형과 BL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유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죠. 이렇게 정유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서 이렇게 전기자 회로가 이렇게 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정유자와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원칙은 여기가 중성점이기 때문에 아크가 발생을 안 하지만 실제로 전기자 반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크가 발생한다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이 정유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니까 정유자형 같은 경우에는 정유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기계적 마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아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써주면 되고 BLD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LDC 교재에 있는 이 그림 하나 그려서 이것은 정유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기 전동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유자를 사용하면서 따른 불꽃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적어주면 되고, 정유자형에서도 그 전기자 반작용 가면은 그림 있는데 그 그림을 또 전기자 반작용이 결국은 발생을 해서 중성점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아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또 전기자 반작용에 있는 그림을 여기 가져와서 또 설명을 해주면 뭐 10점짜리로 아주 손색이 없고 25점짜리에서도 충분히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에스컬레이터의 전기적, 기계적, 건축적 안전장치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세부적인 설명은 정규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정규과정을 참조하면 되고, 개략적인 풀이 방향은 전기적 안전장치와 기계적 안전장치의 구분은 사실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기계적 안전장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끼임 검출이라든가 또는 브레이크 장치라든가 기계적으로 꽉 잡아주는 브레이크 장치라든가 또는 뭐 체인 같은 것들에 대한 파단, 즉 끼임이라든가 파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출하는 것을 기계적 장치로 구분을 하면 되고, 근데 기계적 장치도 어차피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기적인 스위치, 우리가 현장에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그 리미트 스위치 가지고 결국은 검출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분리해서 쓰면 되니까 기계적 안전장치는 끼임이라든가 파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계적 안전장치로 분리를 하면 되고, 전기적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부하 보호 장치라든가 속도 검출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기적 안전장치로 구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모터 가부하 장치가 EOCR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CC와 뭐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OCR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마그네틱 컨택터가 이렇게 있어서 모터를 구동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EOCR이 되는 것이죠. EOCR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모터가 인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려줘도 됩니다. EOCR과 이렇게 인버터를 같이 그려줘서 여기에 이렇게 인버터를 같이 그려줘도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동력 파트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EOCR 세팅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버터 전단에 들어와야 되고, 가끔 인버터 후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M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설계 개념이 잘 없어서 EOCR이 인버터 후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전단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은 인버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패스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또 모터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EOCR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에는 인버터에 오동작하지 않도록 불평형 같은 것들이라든가 역상분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사용한다든가 하는 좀 추가적인 실무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동력 파트 설명을 참조하면 되고, 어쨌든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가부하 보호 장치 EOCR이 들어간다는 거고, 속도 검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즉 이렇게 큰 스프라켓이 있고 이 스프라켓이 체인에 연결이 돼서 유도 전동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가 돌면 당연히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스프라켓이 회전하게 되고, 이 스프라켓이 회전하게 되면 이 스프라켓에는 또 체인이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체인에 디딤판이라고 하는 우리 스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터가 돌면 이에 따라서 스프라켓이 돌고, 이에 따라서 디딤판, 스텝이 움직이는 구조로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핸드레일과 에스컬레이터는 또 이렇게 핸드레일이 있죠. 그리고 이 핸드레일과 스텝의 속도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속도가 일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치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 스텝에 대한 속도 검출 장치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핸드레일에 대한 속도 검출 장치도 들어가야 되는데, 속도 검출 장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코더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죠. 장치를 이용하는 것인데, 엔코더는 이번 시험에서도 응용해서 났죠. 그래서 엔코더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프라켓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근접 센서를 하나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살펴보면
근접 센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스프라켓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프라켓이 움직이면 여기 있을 때는 ON이 되지만 여기에 근접 센서가 위치해 있을 때는 OFF가 되니까 이렇게 펄스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 펄스를 계산을 해서 스피드가 속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계산하는 거고, 핸드레일 구동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켓에 또 이렇게 핸드레일 구동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핸드레일을 구동을 시키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 이 톱니바퀴에 마찬가지로 또 근접 센서를 설치를 해서 속도를 검출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도 검출 장치라든가 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방향으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상부에서 사람이 진입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보통 우리가 멀티포스트라고 하는 이 멀티포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자동운전 같은 것들, 사람이 진입하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사람이 진입했다는 걸 감지를 해서 그때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운전하는 이렇게 자동운전 장치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멀티포스트에서 사람이 역진입하는 것을 감지를 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터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그때부터 기동을 해서 사람이 여기에 올라타기 전에 올라타 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게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방향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스텝 믹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텝이 도는데 이 유지보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스텝을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구동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고 다시 안 끼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에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런 구조이면 상부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부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다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스텝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근접 센서를 설치를 해놨다고 하면 근접 센서가 스텝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온오프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일정 패턴으로 온오프가 돼야 되는데, 스텝이 없다라고 하면 한 번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온이 되니까 스텝이 없다라는 것을 검지를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세우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고, 비상정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눌러서 에스컬레이터를 세울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진입부에 하나, 뭐 중간부에 두세 개, 그 다음에 하부에 하나, 이렇게 빨간색 버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상정지 스위치이고, 기계적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끼임을 검출하기 위한 장치들이 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게 되면 신발끈 같은 것들이 이 스커트 판넬과 스텝 사이에 끼어서, 이 사이에 끼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신발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이 판넬이 눌릴 것이고, 그러면 이 판넬 뒤에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끼임을 검출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다운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콤플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있게 되면 이 콤플레이트가 스텝이 진입을 하면서 콤플레이트가 들리게 돼 있죠. 그럼 콤플레이트가 들리는 것을 또 검출을 해서 콤플레이트 사이의 끼임을 검출하는 것이 있고, 또 핸드레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서 이 부분에서 이물질이 끼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레일 관련 끼임 검출 장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끼임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 주면 되고, 메인 브레이크와 보조 브레이크는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지를 해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게 되면 밑으로 하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이 모터에 브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줘서 에스컬레이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구조이고, 브레이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슈가 마모됐다거나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한다거나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브레이크는 여기다 뭐 제조사마다 구조가 많이 틀리고, 여기 이런 데다가 세기를 박아서 하는 뭐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레이킹 장치로 메인 브레이크와 이것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보조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인 구동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브레이크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보조 브레이크에 의존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이 체인이 끊어져서 쳐지게 되면 이것을 검출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로우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사람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밟고 서야 되는데 이 플로우 플레이트가 들렸다거나 또는 뭐 유지보수하면서 뺐는데 다시 덮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위험한 상황을 검출하는 것이고, 스텝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하부에도 이렇게 스프라켓이 있는데 이 체인이 늘어나게 되면 이 늘어나니까 짱짱하지 않은 구조니까 이것이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면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서 그것을 검출하는 장치이고, 교재에 있는 기능적으로 구분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라든가 기능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기출문제 해설에서는 그냥 제목만 적었지만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것들을 그림을 가져와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적 사항인데, 건축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축적 안전장치가 안전삼각대인데, 요렇게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밖을 내다보거나 하게 되면 건축 구조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끼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삼각대라든가 또는 진입부에 이렇게 난간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승객을 유도한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이라든가 또 진입 방지봉, 여기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람이 진입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둔다거나, 또는 유모차 같은 것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유모차 같은 것들 카트나 유모차 같은 것들 진입하지 않도록 진입 방지봉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건축적 안전장치로 분류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